안녕 친구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랑 육아 그리고 주식시장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볼게. 요즘 뉴스 보면 호르무즈 해협, 이란, 미국 육아 급 등 주식시장 불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근데 이걸 그냥 중동에서 또 싸우나 보다, 이렇게만 보면 핵심을 놓치는 거야.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야. 기름값 문제고, 물가 문제고, 금리 문제고, 결국 내 주식 계좌까지 연결되는 문제야. 그래서 오늘은 딱 이 흐름으로 볼게. 첫째,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둘째, 지금 이란과 미국이 왜 부딪히는지. 셋째, 유가가 오르면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넷째, 유가에 따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섯째, 지금 투자자는 뭘 봐야 하는지. 이 순서로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 먼저 호르무즈 해협부터 이해해야 해. 호르무즈 해협은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기름이 지나가는 좁은 문이야.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는 평범한 길이 아니야. 전 세계 원유와 LNG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야. 비유하면 이거야. 전 세계 기름 배달 트럭들이 지나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 톨게이트가 엄청 좁아. 그리고 대체도로도 별로 없어. 그런데 누가 그 톨게이트를 막거나, 통행료를 세게 받거나, 지나가는 차를 검사하거나, 옆에서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들이 겁먹겠지. 물류가 느려지겠지. 보험료도 오르겠지. 기름을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겠지. 그러면 실제로 기름이 아직 부족하지 않아도 가격이 먼저 올라가. 이게 유가가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야. 기름값은 오늘 기름이 얼마나 있냐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앞으로 기름이 부족해질 것 같냐? 앞으로 운송이 위험해질 것 같냐? 앞으로 전쟁이 더 커질 것 같냐? 이런 공포까지 미리 반영해서 움직여. 쉽게 말하면 유가는 현재 가격표가 아니라 미래 불안감이 붙은 가격표야.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 최근 보도 기준으로 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하고 종전하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 핵협상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풀자는 취지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그리고 미국의 역봉쇄. 이걸 동시에 풀자는 내용이야. 이 말은 지금 상황이 평범한 정상 운항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야. 이란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해상 봉쇄 성격의 조치를 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막힐 수도 있다 수준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태야. 이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야. 여기서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럼 모든 배가 완전히 못 지나가는 거야?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지.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야. 완전 봉쇄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정상적인 물류 흐름이 깨졌냐? 위험 프리미엄이 붙었냐?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냐? 이 세 가지야. 왜냐면 시장은 완전히 터진 다음에만 반응하지 않아. 터질 가능성이 커졌을 때부터 먼저 반응해. 주식시장도 그렇고 유가도 그래. 예를 들어볼게. 마트에 생수가 아직 있어. 근데 뉴스에서 내일부터 생수 공급이 끊길 수 있다고 나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아직 생수가 있는데도 미리 사러 가겠지. 마트 사장도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몰리네? 가격 올려도 팔리겠네? 그러면 생수가 아직 남아있어도 가격이 올라가. 유가도 똑같아. 기름이 지금 당장 지구에서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런데 호르무즈라는 핵심 통로가 위험해지면 시장은 바로 계산을 시작해. 기름 배가 돌아가야 하나? 보험료가 오르나? 운송시간이 늘어나나? 공급이 줄어드나? 전쟁이 확대되나? 이걸 전부 가격에 넣는 거야. 그래서 유가는 뉴스에 민감해. 특히 중동 뉴스에는 더 민감해. 그럼 유가가 오르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 기름은 그냥 자동차에 넣는 연료가 아니야. 경제 전체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야. 공장 돌릴 때 필요해. 물건 옮길 때 필요해. 비행기 띄울 때 필요해. 배 움직일 때 필요해. 플라스틱, 화학제품 만들 때도 필요해. 심지어 우리가 택배 하나 받을 때도 그 안에 기름값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경제 전체 비용이 올라가. 이걸 유치원생도 알기 쉽게 말하면 기름은 세상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야. 그런데 연료값이 올라가면 자동차를 계속 굴리는 비용이 비싸지겠지. 그러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내야 해. 처음에는 기업이 내. 운송비가 오르고, 원재료비가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생산비가 올라. 그런데 기업도 계속 참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제품 가격을 올려. 그러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도 올라. 이게 물가 상승이야. 정리하면 이 흐름이야. 유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제품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여기서 끝이 아니야.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움직여.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져.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돈이 돌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져. 왜냐면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풀리고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가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이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해. 주식시장은 금리를 엄청 신경 써.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쉽고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쉬워. 반대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야. 호르무즈 불안, 유가 상승, 물가 압박,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기업 이익 악화, 주식시장 부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제 주식 얘기로 넘어가 보자. 유가가 오르면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질까?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업종별로 갈라져. 유가 상승이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어. 먼저 좋은 쪽부터 보자. 에너지 기업은 유가 상승이 호재가 될 수 있어. 석유를 생산하거나 정유를 하거나 에너지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은 유가가 오를 때 실적 기대가 좋아질 수 있어. 왜냐면 자신들이 파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붕어빵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거야. 재료비도 오르겠지만 판매 가격이 더 크게 오르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 에너지 기업이 이런 구조야.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관련주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유가 상승이 부담인 업종도 있어. 대표적으로 항공사야. 항공사는 기름을 엄청 많이 써. 비행기 띄우는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 이익이 바로 압박받아. 물류회사도 비슷해. 트럭, 배, 항공 운송을 많이 쓰는 회사는 기름값이 오르면 비용이 올라가. 제조업도 부담이 커져. 원재료를 들여오고 공장을 돌리고 완성품을 운송해야 하니까 유가 상승의 영향을 여러 번 맞아. 화학업종도 유가와 관련이 깊어. 원유에서 나오는 원료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원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재 기업도 조심해야 해.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생활비 부담을 느껴. 주유비, 난방비, 택배비,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돼. 그러면 소비재 기업 매출에도 부담이 생겨. 이렇게 보면 유가 상승은 시장 전체에는 부담인데 그 안에서도 에너지주는 좋고 항공, 물류, 제조, 소비재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해. 유가가 천천히 오르는 건 시장이 버틸 수 있어. 문제는 급등이야. 유가가 갑자기 튀면 시장은 놀라. 왜냐면 기업들이 비용을 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월세가 갑자기 2배로 오른다고 생각해봐. 처음부터 월세가 조금씩 오른 거면 대비할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2배가 되면 가게 운영이 흔들리겠지. 유가도 똑같아. 천천히 오르면 기업들이 가격을 조금씩 올리거나 비용을 조정할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급등하면 이익 전망이 한 번에 흔들려. 그래서 주식시장은 유가 수준보다 유가의 속도를 더 무서워할 때가 많아. 여기서 과거 사례를 볼 필요가 있어. 중동에서 전쟁이나 긴장이 커질 때마다 유가는 크게 흔들렸어. 걸프전 때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이란 관련 제재와 충돌이 커질 때도 그랬어. 패턴은 비슷해. 중동 리스크 발생,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걱정,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상황이 완화되면 유가가 다시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는 흐름이 반복됐어.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보는 건 하나야. 이 사태가 더 커지냐 아니면 협상으로 풀리냐. 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시나리오. 협상이 잘 안되고 긴장이 계속되는 경우야.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를 쉽게 풀지 않고 미국도 역봉쇄를 유지하고 핵 협상도 계속 꼬이면 어떻게 될까?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 있어. 그럼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지고 기업 실적 전망은 낮아지고 주식시장은 부담을 받게 돼. 이 경우에는 에너지 주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어. 반대로 항공, 물류, 제조, 소비재는 약할 수 있어. 두 번째 시나리오. 협상이 진전되는 경우야.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가 나오고 미국의 역봉쇄도 완화되고 종전이나 장기 휴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유가에 붙어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어. 그러면 유가는 내려갈 수 있고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어. 특히 유가 때문에 눌렸던 업종들, 항공, 물류, 제조, 소비재가 반등할 수 있어.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성장주나 기술주에도 긍정적일 수 있어. 세 번째 시나리오도 있어. 가장 애매한 경우야. 협상을 하는데 결론은 안 나고 긴장은 유지되는 상태야. 이 경우 시장은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 뉴스 하나에 유가 오르고 또 다른 뉴스에 유가 빠지고 주식시장도 같이 흔들리는 거야. 이때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뉴스 제목만 보고 급하게 따라가는 거야. 호르무즈 재개방. 이 말만 보고 바로 주식 사면 위험해. 실제로 합의가 됐는지, 미국이 받아들였는지, 이란이 조건을 바꿨는지,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는지, 유가가 실제로 내려가는지 이걸 봐야 해. 반대로 전쟁 확대. 이 말만 보고 무조건 팔아버리는 것도 위험해. 시장은 이미 공포를 어느 정도 반영했을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제목이 아니라 흐름이야. 지금 투자자가 봐야 하는 체크포인트는 딱 4가지야. 첫째,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정상화되는지. 둘째, 미국의 역봉쇄가 완화되는지. 셋째, 핵협상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지. 넷째, 국제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 4가지를 같이 봐야 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업종별 반응을 봐야 해. 유가가 오르는데 에너지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빠진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불안 장세야. 유가가 내리면서 항공, 제조, 소비재, 기술주가 같이 살아난다. 이건 긴장 완화 장세일 수 있어. 유가는 높은데 주식도 같이 오른다. 이 경우는 조심해야 해.
왜냐면 시장이 아직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다른 호재가 유가 부담을 잠시 가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유가가 흔들리고, 유가가 흔들리면 물가와 금리가 흔들리고, 물가와 금리가 흔들리면 주식시장이 흔들려. 이 구조만 이해해도 앞으로 경제 뉴스가 훨씬 쉽게 보일 거야. 유익한 재테크 정보 계속 원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자. 지금까지 재테크 유치원이었어.